오늘 제가 할 강의는요, 그 A7070이 최근에 새로 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관계라는 이름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전에 저희가 70일 동안 했던 그 내용이 A7070 리더의 실천이었습니다. 근데 이 리더의 실천이 그 아주 중요한 테마를 사실은 갖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죠. ESG. 바로 이 ESG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테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ESG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고, 요즘 가장 핫한 그 챗 GPT 거기에 못지않게 가장 오랫동안 그 우리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의 그 이슈가 ESG입니다. 그래서 이 ESG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경각심을 좀 일으킬 정도의 좀 쇼킹한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내용을 오늘 그 A7070의 우리 리더의 실천 내용을 다시 리뷰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ESG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은 제가 ESG 최고 경영자 과정을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 되게 많이 있는 과정 에서 이게 나와서 더더욱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ESG 실천 본부를 맡으면서 또 컨설팅 사업도 실제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실제로 ESG 장려 사업인 한국전력에서 하고 있는 ESG 장려 사업인 전기료 자동절감 솔루션을 비즈니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ESG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이 잘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ESG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이렇게 돼가지고 환경과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지배구조적으로 우리 인류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말이 좋아 지속가능이죠. 다시 말하면 생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이 사실 뒤에 숨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께 오늘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ESG가 왜 심각해졌냐면, 사실은 아무리 환경적으로 곧 지구가 멸망합니다고 외쳐도 사람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또 움직이지 않고요. 그래 위험해? 근데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 이 가장 큰 문제, 이 사람들이 지금 경각심 일으키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글로벌 이 금융 투자 회사인 블랙락이라는데, 일경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이 블랙락이 앞으로 투자할 때는 ESG 평가를 반드시 반영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ESG 평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 라는 발표를 함으로 해서 온 전 세계가 다 이제 활동을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가장 심각하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실질적인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일반 사람들도, 기업가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이 소비자들도, 국민들도 이렇게 ESG의 활동을 하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쓰겠다, 그걸 또 안 하는 회사는 안 쓰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 의향이 88.3%나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즉 우리 소비자가 ESG를 잘 지키는 기업한테 돈줄을 내주고, 그 다음에 ESG를 실행하지 않는 회사한테 혼줄을 내주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ESG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바로 우리 아메 사업가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이 ESG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이 리더의 실천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70일 동안 나왔던 그 강의들이요, 총 70편을 나눠보면 월요일에는 공기에 관련된 내용, 화요일에는 토양과 물, 수요일에는 동식물, 목요일에는 플라스틱, 금요일에는 공정, 토요일에는 성장, 일요일엔 나눔, 이렇게 7가지의 테마로 총 각각 테마별로 10개의 강의식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들을 뜨문 들으니까 내용의 스토리가 좀 이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이거를 공기편, 토양과 물편, 동식물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좀 느낌이 오고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인데요. 이걸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전달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 다음 기회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강의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메이에서 제작한 A7070에 바로 거기 나왔던 내용을 서머리하는 개념이라는 부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잘 서머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했던 공기편입니다. 자, 기후와 공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는 별일 없이 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소녀의 절규라는 내용도 있었고, 불타오르네, 누가 고흐의 작품에 그 케찹을 뿌렸는가, 탄소 발자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올버즈라는 신발이라는 내용, 아리백,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자가 비행기 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어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 편에서 지금 우리 지구는이라는 내용을 하면서 김문석 교수가 정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계시나요? 예,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혹은 무관심에 의해서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부터 인식을 해야 되고요. 벌써 지구 생명종의 31%가 감소를 했습니다. 인류를 제외한 31%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죠. 북극의 눈물에서 보면 이렇게 얼음 대륙 위에 살아야 될 북극곰이 얼음 섬에서 이렇게 떠다니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 실제로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낼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섭씨 54도까지 올라가는 사상 초유의 기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54도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산불이 자연 발화로 불이 막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970년 이후로 산불 피해가 2배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기온 상승과 지속될 경우에는 앞으로 5배 이상 산불이 계속 지속적으로 날 거라고 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산불도 많이 났었고 실제로요. 그 다음에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서울에 집중폭우가 나면서 뭐 전국적으로 나긴 했지만 서울 강남에도 사람이 죽고요. 막 이런 일이 발생이 됐었죠. 심지어 저희 집도 침수가 됐었습니다. 예, 역류해서 관악산 바로 아래에 있는 산꼭대기 집인데도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역류해서 침수가 되더라고요. 예, 이런 거를 겪어보셨죠. 그냥 뭐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그냥 이상 징후 괜히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게 더 자주 나타날 거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재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도 바로 이 지구 온난화라는 이상 기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신은 항상 인간을 용서해주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가끔 용서를 합니다. 근데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연의 역습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역습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한 소녀가 절규를 해요. 기후를 위해서 학교를 파업을 합니다. 이게 19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학생은 바로 누구냐면 학교를 결석하거나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기후 파업이 이제 이 학생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세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데 실패를 했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을 했고, 결국 이 소녀, 바로 16살의 이 소녀에게는 노벨 평화상이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과연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굳이 학교를 안 나가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요. 무슨 소리야. 누가 너 죽으라고 했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지금의 이 제대로 된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지구가 1.5도 상승이 되면은 거의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고요. 2도가 상승이 되면 이제 지구가 더 이상 거주 가능한 그 자연환경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즉 이런 책이 있어요.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고요. 2050년 몇 년 남았죠? 30년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뭔 훗날 얘기가 다음 세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의 얘기입니다. 50년, 앞으로 30년밖에 지구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에이, 설마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요. 2도가 오르면은요, 우리가 지구에서 거의 아까 매일같이 막 여름만 되면 50m씩 올라가 버리고 홍수가 나고 이런 일이 되면서 사람이 지구에 살 수 없는 상태가 실제로 된다라고 과학적으로 나와 있고요. 유럽에서는 아까 그 스웨덴 소녀처럼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는 성인 되자마자 바로 지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더 절실한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린 80에 죽나요? 그 정도에 죽게 되겠죠? 50년이면 70, 80대. 그러니까 뭐 살 만큼 살았다고 해서 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아까 말씀드린 1.5도까지 상승하는데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6년밖에 안 남았어요. 뭐 앞으로 10년 남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월드컵 한두 번만 더 지나면 이 사건이 발생되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실제로는요. 이거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금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었어.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그 다음에 이 아까 블랙락이라는 그 금융 전 세계 돈을 진 금융이 그거 갖고 움직이니까 기업들이 이제서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도 행동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부분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것도 공허한 선언입니다. 그 전에 완료를 해야지 우리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정말 목숨 걸고 전 세계 전 인구가 달려붙어서 이거를 해도 살아날까 말까라는 부분입니다. 예,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달에다가 쏘아 올리고 화성에 쏘아 올리고 하는 그 민간 그걸 왜 만들까요?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30년 후에 그걸 타고 화성에 지구를 떠나서 살 도시를 만들려고 실제로 공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럴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분은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열심히 모으시는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목숨을 걸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예, 이거를 좀 그 소녀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소녀는 정말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소년만이 소년이 이렇게 우리 이 소년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우리야 살 만큼 살고 죽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이런 상황이란 부분에서 이 소녀가 외치고 있다는 내용이죠. 지구 평균 온도가 1.2도 지금 이미 상승이 돼 있습니다. 2020년에 앞으로 0.3도만 더 오르면 1.5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은요. 다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까 6년 8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탄소 중립, 탄소님 말을 하는데 탄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그 65%가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벌써 이미 이 다른 나라 기업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에너지라는 이 회사가 화력 발전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지고 시추를 하고 그것으로 전력을 만들고 이러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선언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분야로 바뀌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요 석유 사업을 그만두고 매각을 하고 오스테드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서는 이 해양 풍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테드라는 요 브랜드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탈바꿈함으로 해서 그 아까 탄소 중립을 실행하려고 먼저 실행하고 있는 이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회사는 벌써 실제로 85%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그 전력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 해상 풍력 발전의 회사로 변신을 이미 했고요. 전 세계의 풍력 발전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까 그 소녀 외에도 어떤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고우의 그 작품 한 점에 수억 원 하는 그 고우의 작품에 이렇게 케찹을 끼얹는 토마토 수프를 끼얹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 젊은 친구들인데요. 영국에 있는 환경단체 저스트 스탑 오일이라는 소속의 젊은 친구들이 한 행동인데 그림을 보호하는 것과 지구와 사람을 보호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당연히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갔죠. 경찰에 잡혀갔죠. 근데 다행인 건 사실 고우 작품 앞에는 유리가 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리 액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고우 작품을 망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왜 그 짓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정도. 예. 이목을 끌어서 전 세계 어른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유럽에는 좀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젊은 친구들은 요즘 소비를 안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옷을 안 사 입고요. 빨래를 채소로 하고요. 물을 아끼려고 몸도 좀 아껴 씻고요.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예. 그 정도로 지금 유럽 애들은 그런 게 지금 유럽 젊은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깨어 있습니다. 예. 좀 동양과는 약간 달라요. 지금 유럽 쪽의 젊은이들의 문화는요. 지금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이 2010년도에서 2019년도 여기만 해도 벌써 67%가 뛰어 올라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방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50년이 되면 바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구에 못 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2030년까지는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달성해야만 우리가 1.5도 증가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 목표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거에 해당되는 목표치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 지구에. 그래서 지구가 불
타느냐 안 타느냐의 그 임계점에 와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엔딩 게임이죠. 엔드 게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라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매년 2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대요. 예. 숫자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청소기 업체로 잘 알고 있는 다이슨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뭐 이래라저래 하기 전부터 스스로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스스로 그 회사 내에서 이거를 측정을 해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봤더니만 탄소 발자국 측정을 해봤더니만 다이슨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관련된 거에 비교해 보니까 사람이 종이 타올 있잖아요. 우리 화장실 가면 요즘은 다 이제 종이 타올로 손을 닦잖아요. 그 종이 타올이 탄소 발자국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전기로 이렇게 손 말리는 거 있죠. 그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그 종이 타올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되는 탄소나 우리가 전기로 손 말리고 있는 그 손 건조기나 거의 비슷한 양의 탄소가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그 전기 소모를 최소로 줄이는 고성능 모터를 개발하고 그 외 여러 가지 기술들, LED 조명에 이런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탄소 발생이 안 되는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다이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SK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년보다 더 앞서서 온실가스 순 배출을 재료로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SK 이노베이션에서는 탄소 중심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전환하겠다고 해서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으로 지금 친환경 산업 주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SK 건설 이 이름을 바꿔서 SK 에코플랜트로 바꿔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 폐기물 업체까지 품어서 그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업체로 지금 바꾸겠다고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에너지가 이 오스테드로 바뀌었듯이 또 SK 건설이 또 그 SK 에코플랜드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추세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 부분, 탄소가 얼마나 생기고 있느냐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의 중요한 제품을 평가하는 그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좀 키워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발자국이 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부분을 참고로요. 탄소 발자국이 우리 생수 한 통을 사 먹잖아요. 싸게 한 500원에서 1,000원. 그게 10.6g의 탄소 발자국이, 그러니까 그 10.6g의 탄소를 발생시킨다는 얘기고요. 라떼 한 잔을 우리가 사 먹으면 340g의 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라떼에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그 우유를 만들려면 젖소를 키워야 하잖아요. 그 젖소를 키우려면은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풀을 키우려면 벌목을 해서 그 젖소 그 농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유 한 잔이 들어가 우유 조금 사용하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탄소 발자국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슬처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탄소 발자국 챌린지를 이렇게 온라인에서 계산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도 있다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와닿는 거로 전기밥솥에서 밥을 아침에 새로 한친 다음에 저녁을 또 먹으려고 계속 보온을 꼽아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가정용 전기의 40%를 쓴다라고 합니다. 냉장고보다도 전기밥통 보온이 더 전기를 많이 쓰나 봐요. 이런 것들도 이제 탄소 발자국 그 조사에서 나온 부분이겠죠.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의외의 부분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구나 부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거를 어떻게 또 개선하는 또 업체가 있는가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신발을 만들고 있는 올버즈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올버즈는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신발은 모든 그 화학 물질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 올 버전은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신고 우리 영화 배우 디카프리오가 투자한 그 신발 회사가 바로 올버즈 회사이고요. 여기서는 메리노 양털이나 유칼립투스 나무의 재질로 천연 펄프 재질로 만들어진 그 신발이라고 합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신발은 원래 마모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신발 깔창을 과연 천연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봉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다른 회사 브라스컴이라는 그 회사가 협업을 해서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을 가지고 이 내구성이 있는 깔창을 만들어냅니다. 브라스캠이라는 이 회사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탄소 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이 올버즈란 신발은요, 재료부터 이미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죠. 탄소 발자국이 안 나는. 그래서 모든 그 내용에서 그걸 측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 측정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감축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 50%를 감축을 하고 30년까지 95%를 감축하겠다고 지금 실제로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아까 그 자연 펄프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자연 펄프를 키우기 위한 그 식물을 키우는 것도 되살림 농법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왜 식물을 사용하면 탄소가 발생 안 되는 걸 알고 있죠? 아닙니다. 농업도 분명히 탄소를 발생시킵니다. 농업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그 농업의 방법 중에도 이 탄소가 발생 안 되게 하는 농법을 또 사용해야 되는 또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 과정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 과정 중에서도 해상 운송 비율을 높여서 비행기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니까 해상 운송을 많이 해서 그런 탄소 발생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이 제품이 사용하고 나서 그거를 자꾸 빨아야 되고 뭐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 되고 이런 것들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또 더물로 빨아야 되고 이러면 또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찬물로 세탁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100%. 그 다음에 운동화 수명을 2배로 늘려서 신발이 빨리빨리 닳아서 버리지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세심한 부분까지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요. 이거는 제품과 관계 없잖아요. 제품과 관계 없이 이 회사는 이익금으로 나무를 심는 탄소 포집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있고요. 더 대단한 거는 이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공유입니다. 이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먼저 탄소 발자국 계산 방법이라든지 산출 가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먼저 만들어냈잖아요. 이거를 공짜로 빨리 다른 업체들한테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지구를 살리자 이런 식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그 회사가 올보즈라는 회사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연관되는 부분이 아리백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리백. 이 단어 들으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이 말만 들으면 갑자기 지금의 저기 용산에 계시는 그분이 생각나요. 이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고 연설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죠. 아리백을 몰라도 대통령은 되더라고요. 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만드는 게 아리백입니다. 지금은 화력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지만 아리백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화력 발전을 다 없애고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만드는 그 시대를 만드는 게 아리백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아리백 했더니만은 우리 터미네이터의 RB100을 상상하신다거나 혹은 그 SSG 그 우리 쇼핑몰이죠. 신세계 쇼핑몰. 거기서 물건을 사면 새벽 배송에 이렇게 백을 줘요. 이게 RB100이래요. 이름이. 요걸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RB100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바꾸는 이 목표가 RB100입니다.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RB100을 2050년까지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지금 모든 세계가 다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거기에 동참하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우리 그 외국과 우리나라에 다 동참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LG화학이 그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에. 그리고 그 EU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EU가 항상 유럽이 먼저 나서죠. 앞으로 국경 탄소세를 내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아리백을 실천하지 않는 회사의 제품은 세금을 내야 된다. 유럽에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벌이야 돈과 연관시켜서 지금 환경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따르고 있고요. 바로 거기에 시작됐던 부분은 1916년도에 있었던 파리 협약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린 2030년까지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내놔라. 라고 한 그 파리 협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영국, 뭐 유럽, 일본, 미국, 러시아, 인도 다 이렇게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법제하겠다 문제를 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앞장서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 감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30년까지 이렇게 하고 40%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년까지 6년 남았잖아요. 6년, 7년 그 사이에 이만큼 줄여야 40% 줄여야 돼요. 엄청나게 지금 정부나 우리나라 기업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60개 중에서
뒤에서 네 번째 국가입니다. 절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현실을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전력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전력 생산만으로도 37%가 이미 탄소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산업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력 중에서도 또 전력 중에 55%를 또 이 산업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산업이 거의 55%를 소비하고 있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숲을 가꾸고 갯벌과 습지를 또 보호해야 된다. 탄소를 흡수해야 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례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업들이 열심히 아끼고 있고 국민들이 열심히 아끼고 있는데 이게 세계 헐리우드 스타는 자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 이 자가 비행기 한 대가 일반인 2,000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또 우리나라의 신한은행은 제로 카본 드라이브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또 그 2043년까지 이 차를 운행하는데 탄소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라는 목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신한은행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신한은행 ESG 팀장님하고 같이 그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앞서가 계시더라고요. 은행 금융계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ESG 활동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시간상 넘기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아메이도 글로벌 감축량 25%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벌써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의 기준으로 벌써 41%를 감축을 했습니다. 아메이는 역시 앞서가는 아메이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사용량을 37%에서 68%까지 이미 바꿨고요. 이건 과거형입니다. 아메이는 앞으로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2배 이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리 협약 얘기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이 협약을 깼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되면서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만행을 빙자하는 맥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 물로 만든 맥주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하는 꼬는 그런 이미지성 맥주로 미국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그 탄소 포집을 하기 위한 기술 CCUS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상금 1억 원 달러를 줘서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가 멸망하면 화성으로 도망갈 준비도 하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최대한 안 가기 위해서 이 기술이 있으면 내가 사겠다. 라고 할 정도로 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제가 어디에서 중단을 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결국은 이 탄소 포집에 여러 가지 지금 최첨단 기술을 지금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나무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식목일날 나무 심는 것도 앞으로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나무 심기가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나 돈이 있으시다면 힌트 드립니다. 나무에 투자하십시오. 새로운 거리가 정말로 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 산을 사고 계시고요.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걸 사고 계세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이 나무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럴 계획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시간상 제가 요 정도까지만 오늘은 하겠고요. 좀 더 클로징을 좀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시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나무를 심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까지 해서 오늘 ESG 관련된 우리 A7070 리더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